뭐랑 같아? x제곱은.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뒤에다. 절대값 x제곱으로 쓸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풀면 구간을 안 나누고 풀 수 있어요. 구간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지만 웬만하면 절대값 구간 나눠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약간 문제 풀다가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바꾸면 정말 조금 더 빠르게 부드럽게 풀려요. 그냥 치환했다 생각하면 돼, 절대값을. 이렇게. 그럼 얘 답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1, 2분이 줄어들어, 풀이가. 갑자기. 착하게 다 하라는 대로 하시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학기 시험은. 알겠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안 쓴다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연습해야 돼. 푼다! 이거 풀어봐. 절대값 있다고 또 구간 나눠서 해도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풀 거야. 1번 풀어봐. 1번 다음 번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풀어보세요. 답은 뭡니까?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1번은 모든 실수가 나와요. 그 말은 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결국 1번과 2번에 겹치는 거 찾을 건데 1번이 모든 실수인데 맞지? 모든 실수와 겹치는 건 얘가 답일 거 아니야 무조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번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절대값의 정의로 또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어. 그럼 얘가 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부드럽게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a 빼기 b는 마 5고요. a 더하기 b는 5입니다. 연립방식 푸시면 돼요. 2a는 0이네요. 그래서 a가 0. b는 5입니다. 그래서 a값, b값 끝.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돼요. 알겠지? 24번. 화요일부터는 다시 6시 15분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우스와 x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푼다 그랬지? 난리. 놀래라. 응? 네, 고등학교 가면 화요일, 월요일 안 되면 수업 언제 끝나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학교가? 네. 학교가 보통 4시 이쪽 저쪽 그때 끝나는 것 같은데? 화요일에 다시 있나요? 모르지. 나도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조금 더 늦게 끝나. 한 교시에 50분일 겁니다. 아 진짜 쓰레기네. 뭘 쓰레기야. 봐봐. 야, 가우스와 x. 목소리가 막 터져. 오, 좋아. 야, 가우스와 x가 섞였을 때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 구간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왔을 때 반드시 나와. x의 범위가 안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요. 가우스와 x가 섞여 있으면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범위가 나오면 이 범위를 한 칸씩 끊어 쓰라 그랬습니다. 끊어 쓰는 이유는 이렇게 범위가 결정이 되면 이 범위 안에서의 가우스는 항상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가우스가 숫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 그냥. 풀어!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뭐야? x는 0만 되죠. 맞죠? 얘랑 겹치는 게 뭐야? 얘지. 그래서 얘의 답은 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1부터 2 사이일 때. 이때 가우스 x는 몇이다? 항상 1이다. 범위가 정해지면 가우스는 상수 취급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야. 알겠어? 푼다. 작다 할 때는 사이값. 따라서 얘랑 만족하는 건 얘죠? 안 그래도 알겠지? 수식사는 이건. 마지막에 세 번째. 2에서 3 사이일 때. 이때 가우스 x는 2다. 됐죠? 그러면 다시 2.
4x. 또 풀면 얘다. 얘랑 겹치는 건 얘다. 따라서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고 얘가 답입니다. 이걸 한 번에 쓰시면 x는 0 또는 1에서 2에서 2에서 3으로 연결되네. 1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답은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알겠죠? 하는 방법? 이 가우스가 포함돼. 가우스와 x가 포함될 때는 반드시 뭘 한다? 범위를 나눠서 풉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27번. 모든 정수 x값. 이걸 만족하는, 잘 봐라. 이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1. 이거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이건 개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 그것을 찾으란 얘기야. 아래로 블록 중에서. 아래로 블록 중에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개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몇 번 개형이야? 얘지. 근데 이 점이 정확하게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축과 접하잖아. 그 무슨 근? 중근.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이 식일 수밖에 없어. 인정? 중근이니까 완전제곱식. 중근은 완전제곱식. 알겠지? 그래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A값, B값 끝나는 겁니다. 알겠나? 접한다! 중근. 중근은 완전제곱식.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야 돼. 이제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에 B가 마이너스로 나누고 인수분해 되겠지? 3, 5. 여기 뿔, 여기만. 작다일 때니까 사이값. 답이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정수값의 합을 구하래. 마일, 0, 1, 2. 더하니까 0이네.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29번. 29번은 답이 없어요. 틀렸어. 이거 답이 없어. 오답이야. 맞았다고 한 사람은 왜 맞았을까요? 생각을 좀 해야 돼.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거든. 봐봐. 해를 갖는다. 봐라. 해를 갖는다. 야, 해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걸 만족하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모든하고 다른 말이야.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럼 풀자. mx제곱에 2mx에 x제곱에 2x 더하기 1인데 넘기면 n-1의 x제곱에 2의 n-1의 x에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2차라는 말이 여기서 봐봐. 조건에서 m은 2차라는 0 없어. 그러니까 m은 첫 번째 1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1 대입하면 성립하니? 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1 대입해봐. 0, 0, 3. 성립하지? 그럼 해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맞아. 해가 모든 실수도 해가 있긴 하니까. 그래서 m은 1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2차라고 생각해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해서 개형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총 개형은 6가지 개형이 있어요. 2차 함수의 개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6가지. 이 6가지 개형 중에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는 거 찾으라고. 1번 돼, 안 돼? 1, 2, 3, 4, 5, 6이야. 1번 돼, 안 돼? 되지? 있잖아. 2번. 되지? 3번. 되지? 아, 있잖아.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4번 돼, 안 돼? 안 돼. 5번 돼, 안 돼? 돼! 있어! 0 되는 거 하나. 6번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해가 갖는 것은 1번, 2번, 3번 계형은 다 되고 5번하고 6번 계형도 됩니다. 이 5가지를 쓰라는 얘기야, 실제로 답은. 알겠어? 그럼 1번, 2번, 3번 계형을 한 번에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 다 아래로 부르기지, 맞지? 아래로 부르면 다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n-1은 양수이면 됩니다. 됐죠? 됐나요? 네, 됐어요. 그리고 5번, 6번 계형은 위로 볼록이면서 n-1이 음수이면서 5번과 6번 계형은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걸 만족해도 돼요. 즉 m은 1보다 작으면서 이거 만족해야 되니까 짝수 공식 쓰자.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n-1로 좀 묶을게. 인수분해 한다 곧바로. 그래서 n-1, n-4가 작자 크니까 1 또는 4죠. 맞죠? 얘도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한 게 뭐야? 얘지? 맞아요? 답 쓴다, 답. 답 첫 번째 m은 1이었어. 그리고 m은 1보다 크다였어. 그리고 m은 1보다 작다였지, 되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모든 실수가 돼요. 그래서 답이 모든 실수였어, 실제로. 알겠지? 5번과 6번도 돼야 된다는 사실 까먹지 마세요. 해가 갖는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해가 갖는다니까요. 알겠지? (31번) 아래쪽에 있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것의 그래프가. 그러면 얘를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겠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첫 번째, 잘 봐. 멍 때리지 말고. K가 1. 잘 적고, 확, 저것들이. K가 1이면 0, 0, 마이너스 2가 성립하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성립. 답입니다, 얘도. K 빼기가 K가 1이 아니면, 즉 이제 계형으로 푸는 거야. 이가 항상, Y값이 항상 0보다 작은 계형을 찾으세요, 여기서. 몇 번 계형이야?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밑에 있어야 돼요. 몇 번 계형? 4번 계형입니다. 맞아요? 너는 4번 계형이므로 4번 계형은 위로 볼록 이하되면서 판별식 t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동시에 만족하는 계형으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까지가 되는 거야. 판별식 k-2 제곱에 플러스 8의 k 빼기 1. 맞죠? 네, 맞아요. k-1 k-1 플러스 8 k-1 k 더하기 7 k 범위는 마치 1에서부터 1입니다. 됐나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게 얘죠. 거기다가 얘를 추가해야죠. 추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칠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1에는 등호가 들어간 거야. 알겠지? 몇 개니? 빼면 답이니까 8개 개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2번 이거일 때 항상 성립한대. 이 범위 안에서 성립하면 되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성립하면 돼. 나머지 부분에서 성립하든 안 하든 난 관심이 1도 없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고. 뭔 뉘앙스인지 알겠어? 이 답이 얘는 아니란 얘기야. 정확하게. 이 답과 이 답은 똑같지는 않다는 뜻이 알겠지? 그게.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야, 그게 문제야.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의 성립 조건은 반드시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표준으로 바꾸겠지. 이거야. 이차함수. 나는 이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안에서만 보고 싶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얘가 x는 a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가가 이 사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감이 없어. 감. 여기야? 이쪽이니? 이쪽이니? 아니면 이쪽이니? 모르겠지. 왜? 축이 문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게.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거야. 갑자기. 축 하나 때문에. 축이 숫자였다면 풀만한 문제야. 그냥 하나만 한 번만 하면 되거든. 범위를 아니까. 알겠어? 괜찮아? 눈 감지 마! 잠 깨라고 한 얘기야. 봐봐. 알겠지?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내가 보고 싶은 축이 이 구역보다 첫 번째 상황을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있을 때야. 내가 보고 싶은 구역 안에 봐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축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첫 번째 상황. A가 2보다 클 때. 반대로 할까? 반대로. 잘 봐. 첫 번째. 잘 봐. 반대로 할게. 반대로. 수직선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봐봐. 반대로 그릴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축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상황이 더 이해가 편할 거야. 이게 축이 여기 있을 때야. 첫 번째, 축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상황, 이 그림이야, 이 그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을 때야. 두 번째 상황,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축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세 번째, 축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 얘는 왜 만나고 안 만나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어. 그냥 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축이야? 이게 축이야? 이게 축. 첫 번째 상황을 표현하면 이겁니다. 얘가 x가 a야? 이게 축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상황은 a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 세 번째 상황 a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 응? 축의 위치에 따라서 축이 내가 보고 싶은 구역보다 여기 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구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렇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 이 세 상황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사실. 세 번 다 풀어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보자. 이때는 잘 봐라. y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 누가 성립하면 내가 보고 싶은 구역이 이만큼이야. 맞아 안 맞아? 누가 성립하면 다 성립하지? 얘가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당연하지. 나머지 값도 다 0보다 크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f-1 이걸 fx로 놓을게.
0보다 크면 돼요. 이해가니? 등호 써 말아. 판단해. 등호 써 말아. 써 말아. 써도 돼요. 왜? 내가 알고 싶은 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가 좀 더 큰 값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도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보다 좀 더 큰 범위잖아. 맞지? 마이너스보다 큰 쪽이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좀 어려운데. 괜찮니? 얘가 0이었다고 해서 얘보다 좀 난 더 큰 걸 원하잖아. 맞지? 그게 양수면 되는 거지. 맞지? 얘가 0에서 무슨 상관이야? 난 얘 f-일감은 관심 없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f-를 대입하지 않고 f-보다 좀 더 큰 마이너스 0.99999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입하겠니? 근데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긴 하는데 마이너스 1은 0일 수 있다는 얘기야. 문제 조건은 크다지만. 알겠어? 이해하지? 표정.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띠 푸시면 돼요. 4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야? 없네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맞아. 두 번째, 얘. 축이 여기 있어. 축이 여기서 축은 이쪽을 뺄까 등호를? 이쪽 다 넣을까? 아니, 상관없긴 한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여기다 넣게. 축을 넣게. 우연찮게 축이 이렇게 접했을 때도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둘 다 들어가니까 이때 a가 마이너스를 나와요. 등호는 한쪽만 넣으면 돼. 이쪽 넣으면 이쪽 빼버리면 돼. 알겠지? 한쪽만 넣으면 돼. 이쪽 뺄게 그냥 가운데를. 그럼 봐라. 내가 이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싶은 거야. 인정하니? 오케이. 이때 최소값은 누구야? 꼭지점이지. 꼭지점이 0보다 크면 나머지 다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꼭지점을 확인하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3이 0보다 크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면 돼요. 1, 3, 마뿔 이렇게 됩니다. a는 마 1부터 3까지. 얘랑 얘 겹치는 건 뭡니까? 마 1부터 2까지입니다. 성립하면 돼요. 세 번째 이쪽이야. 이쪽부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만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누가 성립하면 되는 거야? x가 2일 때 성립하면 이게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f-2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인정? 마이너스 2 대입한다. 4 플러스 4a 플러스 2a 플러스 3이 0 이상. 6a가 마7.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분의 7입니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맞아? 뭐? 이런 젠장이네. 욕한 게 아니라 젠장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a가 2분의 7입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2부터 2분의 7입니다. 맞아요? 얘 연결되지? 마1 연결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야 마1부터 2분의 7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정수 마1, 0, 1, 2 됐나? 몇 개야? 얘 몇이야? 3점 몇이지? 미안. 그래서 총 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 축이 문자로 나오면 왜 어려워지냐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축이 문자로 나오면 생각을 좀 해야겠구나.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이 문제. 사실. 근데 학교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 지금이야 안 나오겠지만. 오케이? 기말고사 때. 근데 이게 아이들아 중간고사에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이 범위일 때 이게 아니라 이 참수를 바꿨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고 나올거든. 축이 문자로 나오면 선생님처럼 한 땀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머릿속에 지금 인지해. 나중에 연습시킬 테니까. 나올 거니까 반드시. 알겠지? 꼭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34번. 세금이 뭔지는 알지? 세금이 부과되어 이 상품 무슨 말이야? 잘 팔고 있는데 야, 늘 돈 내. 국가에서. 그래 알겠어. 난 가격 올려야지. 그 얘기야. 나쁜 놈이지. 세금 내라고 가격 올린 나쁜 놈은 아닌가? 이윤치고니까 나쁜 놈은 아닌데. 그 상황이야. 그럼 가격은 원래 얼마인지 모르니까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야, 그래 A1 주고 팔고 있었는데 몇 개 파니? 판매량. 이만큼 팔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가격을? 야, X% 올릴 거야. 그래? 그럼 가격은 어떻게 바뀌어? A 더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만큼 바뀌어. 그럼 판매량은 어떻게 바뀌겠니? 당연히. X%, 2분의 X%만큼 감소했대. 판매량은 1-100분의 2분의 X만큼 감소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 거야. 알겠니? 괜찮니? 얘가. 이제 이게 문제야. 세율이 X% 올린 가격의 10%고. 세율은 뭐냐면 세금이야, 세금. 100만 원에 10%는 10만 원 내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세금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팔렸을 거 아니야. 이 팔린 만큼의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지. 얘는 1 빼기 200분의 X로 쓸게. 100분의 2분의 X가 결국 200분의 X니까 이것의 10%가 세금입니다. 이게 세금이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 문제가 뭐라 써있냐면 세금을 제외한 총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에서 세금 빼란 얘기지. 맞지? 그러면 총 판매 금액은 판매 금액에 세금 제외한 이 금액은 이거야. 그냥 A의 1 플러스 100분의 X의 B의 1 마이너스 200분의 X의 100분의 90이겠지 뭐. 10% 나갔으니까. 맞아. 이게 끝이야. 이해 가니? 이게 세금을 제외한 총 판매 금액이야. 판매 금액에서 세금 빼라는 얘기야, 결국. 세금은 10%니까 90% 남았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총 판매 금액.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총 판매 금액은 그냥 이거야. A 곱하기 B. 보다 이상입니다. 끝. 이게 식입니다. 이게 그냥 판매 금액이었어. 세금 올리기 전에. 맞지? 세금을 부과하니까 내가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얘기지. 풀면 돼요. 그래서 A와 B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사라지니까. 놀라지 마시고. 너네 안 놀래. 농담이야? 농담을 못하겠어. 애들이 너무 그래. 이것의 10분의 9가 1 이상입니다. 알겠어? 졸지 마. 어떻게 하루 저번 시간에 하루 지나고 다시 리셋이야. 그러면 안 돼. 쓰는 거야, 조는 거야. 쓰고 있지? 졸지 말고 내치라. 풀면 돼요. 아이 귀찮아. 어우. 계산 좀 합시다. 얘랑 계산하면 200분의 X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분의 X 제곱인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9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역수 곱한 거야 그냥. 이제 2만을 곱하세요. 2만 곱하면 2만 100x x제곱 2만 곱하니까 9분의 20만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9를 곱하세요. 마이너스 9x제곱 900x 18만 마이너스 20만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9x제곱
마이너스 900x 빼면이니까 더하기니까 2만이 남아요. 방향 바뀌고요. 3, 3, 200, 100에서 여기 마하면 인수분해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3분의 100이 되고요. 3분의 200이 됩니다. 끝!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돼요. 알겠지? 둘이 더하래? 둘이 더하니까 답은 100입니다. 됐나? 됐어요. 36번. 괜찮지? 푸는 거야 뭐 그런 거고 이 식이 중요한 거지 뭘. 여기는 활용인데 2x제곱의 마 플러스 3x의 0보다 크다. 3x제곱의 3a 마이너스 4x의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3개다. 그러면 위에 거 먼저 풀면 되겠지. 보세요. 위에 거 푼다. x로 묶으면 2x 더하기 3 작작 크크 얘도 인수분해 됩니다. 곱하면 마 3a 플러스 3 얘 곱하면 1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x, x 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a 빼기 1 이렇게 되던가 또는 a 빼기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a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먼저 그릴게요. 그리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야. 얘랑 1번 상황을 내가 표시할 거야. 이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안에 정수가 3개가 되도록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누구 있어야 돼? 저요. 1, 2, 3 그리고 4는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짜잔! 여기에 딱 멈추면 되겠네요. 여기에 a 빼기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돼요. 인정하냐 여기까지? 그럼 a 빼기 1은 3에서 4 사이에요. 등호는 앞이야 뒤야 둘 다야 둘 다 빼. 앞에 쓸까 말까? 써! 쓰면 안 돼. 이거 가면 안 되잖아. 맞지? 색칠 안 돼 있잖아. 뒤에 씁니다. 그래서 a는 4에서 5입니다. 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상황, 이 상황. 두 번째 상황. 이 상황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안에 정수가 3개 있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 노란색도 이 정수가 3개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딱 멈춰야겠네요. 이때가 이번에는 a 빼기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등호는 앞이야 뒤야? 앞! 그래서 a의 범위는 마4부터 마3입니다. 얘 또는 얘가 내가 구하는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지? 괜찮지? 등호 선이 조금만 기억하면 되고 수직선 그려서 정수가 3개 되도록 세팅하시면 돼요. 37번 절대값.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일 때. 정수 x가 이건 5개야? x가 5개. 이거 풀어야 돼요.
구간 나눠서 하면 돼요. 그 방법 말고, 구간 나눠서 하는 방법 말고. 잘 봐. 조금만 생각해봐. 조금만. 절대값 붙었어요. 당연히 뭐 이상이야? 0 이상이야. 0 이상이다 뭘 곱하면 0 이상 나오니? 그래서 얘가 0 이상이잖아. 무조건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얘만 0 이상이면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답은 뭐야? 3 이상이야. 라고 하는 순간 망해요. 왜 망할까요? 3 이상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뭐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풀면 여기서 많이 틀려. 이것까지는 하거든. 생각해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얘가 0 이상이면 되겠네. 그럼 끝! 하면서 풀면서 망해요. 왜? 얘가 0일 때는 따로 구해야 돼. 0이면 얘가 뭐 상관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2, 1. 오케이? x가 1일 때는 따로 더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이 이 두 개야. 이것 또는 이거. 알겠어? 0도 되니까요. 저게 등호가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등호 있을 때 주의할 점이 그거야. 그럼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잖아. 절대값을 조금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정석인 풀이는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나쁜 건 아니야 이것도.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풀이도 존재한다고. 식에 대한 이해. 이렇게 풀면 됩니다. 풀면 되지 뭘.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사이값이잖아. 그냥 풀면 돼. 얘랑 동치 만족하는 건 뭡니까? 없네? 있어? 1보 작다? 없지? 두 번째. 양수면 그대로 나와요. 작자 크크. 동시 만족하는 거니까 1 또는 3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정석인 풀인데 이런 풀이 좀 이제는 좀 생각 좀 하면서. 왜냐면 주구장창 진짜 정석대로 풀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꼼수는 아닌데 조금 더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 인수분해 되겠지. 뭐 인수분해 안 되면 지금 어떻게 풀어? 1, 2, A, 1, 마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딱 맞네요. 그래서 x 빼기 A, 2x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얘 답은 2분의 1에서 A던가 또는 A에서 2분의 1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무조건. 맞죠? 그리고 나서 수직선 그린다. 1, 3 이상 이게 답이야. 얘 답은. 얘랑 정수가 5개 겹쳐야 돼. 2분의 1, 1번 상황. 2분의 1이가 여기. 2분의 1. 어떻게 그래야 정수가 5개 있을까요?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하나 먼저 겹쳐 있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여기에 A의 위치가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5개잖아. 하나, 둘, 셋, 넷, 5. 1 들어가니까. 그래서 A의 범위가 6, 7. 6에 등호 들어간 거 알겠지?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도 4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상황을 따로 그리면 두 번째 상황이야? 이젠 두 번째 상황. 작다니까? 그리고 2분의 1. 뭐야? 없는데 얘는? 없지? 괜히 안 해도 되겠네. 맞아. 그래서 이게 내가 구하는 답입니다. 맞지? 겹치는 게 없죠. (39번)
구근을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게 근의 위치로 보여요? 근의 위치, 근이 마이너스 1과 1,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보이는 거죠. 두 근이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맞아, 안 맞아?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뭐야? 이거를 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한판축이죠? 인정? 함수값. 함이야, 함. 판 써, 안 써? 써야 됩니다. 함수값, 양수값 없으니까. 둥어에 써있기 때문에 중근여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판별시 D가 0보다. 축 써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축의 범위도. 됐나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써주시면 돼요. F-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에 M-1 M-1이 0보다 크다. 2M 3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분의 1보다 크다야. 1 대입하면 2 M-1 플러스 M-1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2 플러스 3 M은 3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 사이값 나오겠죠? 그래서 M값은 3분의 1에서 3. 이게 함을 푼 거야, 함. 판 풉니다. 짝수 공식. M-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M-1이 0 이상. M-1로 묶을게. M-1 빼기 2. 작작 크크 1 또는 3 이상. 세 번째 축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라집니다. 이게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약분하고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2를 곱할게 마이너스 2 m 빼기 1 2 2를 더할게 3에서 마이너스 1. 이게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이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 걸 수직선에 표시하면 얘 먼저 3분의 1에서 3. 그 다음에 얘 먼저 마이너스 1에서 3. 마지막에 얘 1 이하 3 이상.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네요. 그래서 M값의 범위는 3분의 1에서 1입니다. 마무리 끝! 알겠어요? 세 번 비끔치 찾으면 돼, 열심히. 비끔치면서 찾는 거야. 수직선만 그리면 헷갈린다, 나중에. 됐다! 이제 평면좌표. 부등식이 너무 오래 걸렸어. 어우, 토할 것 같아. 너무 유형도 많고. 어후. 평면좌표. 설명만 하면 진도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설명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은 진도 좀 많이 나갑시다. 화요일날은 평면좌표를 끝낼 거예요. 진도상으로. 유형 10몇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숙제가 적겠다. 없던가. 평면좌표 잘 봐. 잘 들어. 평면. 이 도형의 약간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이 3이야. 여기가 7이야.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거리는 얼마큼 될까요? 거리 구해봐. 몇 칸이야? 어렵나? 3, 7? 4지.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돼요. 무슨 말이냐?
A라는 좌표가 X, B라는 좌표가 Y라고 하면 빼면 된다고. 그런데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좌표 수직선에서 뺐을 때 의미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아시고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우리는 결국 알고는 있지만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찾은 거야, 실제로. 맞아? 이 좌표는 x1이고 이 좌표는 x2야. 이 좌표는 y1이고 이 좌표는 y2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이 길이는 x2 빼기 x1이라고. 이 길이는 y2 빼기 y1이라고 배웠잖아. 맞아, 맞아. 수직선이 되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B의 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 돼서 짜잔!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두 점 사이,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뺀 다음에 제곱, 뺀 다음에 제곱이 됩니다. 까지가 니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야. 달지? 이 정도까지는. 맞지? 됐어? 여기까지. 내분점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외분점은 거기에 마이너스. 가운데 부분이. 별표에서 외우세요. 못 외우면 뭔지 못 풉니다. 기억해야 돼. 진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반드시 외우세요. 증명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기는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 공식은. 봐봐. 하나만 증명할게요. 근데 내분점, 외분점의 뜻은 좀 알고서 외워라. 내분점이 뭐니 대체? 이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안쪽에 점을 찍으면서 나누고 싶은 게 내분점이야. 외분점은 이 선분 AB를 이 선분 바깥에 점을 찍으면서 나누고 싶을 때 그걸 외분점이라고 그래. 내분점, 외분점의 뜻은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분점을 구할 때 이렇게 이 m 대 n으로 당연히 이 점은 이 점 사이에 있어야 돼. 다른 데 찍으면 안 된다고, 내분점일 때는. 알겠지? 그 점을 구하고 싶을 거야. 그럼 잘 봐라. 이 좌표를 우리는 x1이라 할게요. 수직선에서니까 x좌표밖에 필요 없잖아. 얘는 x2라고 할게요.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p좌표가 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인데 그 점의 좌표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 구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거 사용하는 거야, 공식은. 공식이 아니라 유도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PA 대 PB가 그냥 M 대 N이라는 거 아니니? 인정하죠? 그러면 PA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PA. 어렵니? X 빼기 X1으로 구하면 되죠. X2 빼기 X로 구하면 되죠. 그게 M 대 N이야. 문자가 많을 뿐이지 어려운 식은 아니야. 그냥 문자가 많아서 정리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한다. N, X 빼기 X1. 문자가 많을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막 전개하면서 뭐 여기부터 일단 난리야 이제. 선생님 대체 여기서 어떻게 식 정리를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X가 있는 건 다 어디에 있어야겠어? 얘가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1차 방정식밖에 안 돼. 2차 없잖아. 그럼 X에 대한 식은 다 왼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 보내고. 그래서 얘를 X로 묶는 거야. 이게 1차 방식 풀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끝.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오케이? m 플러스 n분의 그래서 이 두 점을 m 대 n으로 이렇게 외우지 않았니?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 더한 걸 밑에다 쓰고 곱할 때는 이렇게 엇갈려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mx2 플러스 nx1이라고 외우는 거야. 이렇게.
맞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수직선에서는 문제를 안 풀거든. 다 좌표 평면에서 풀잖아. 맞지? 그래서 좌표 평면까지 확장시킬 겁니다. 얘를. 똑같은 그림 A란 B라는 이 두 선분이 있어. 이 선분을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를 봐봐라.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 P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이 P좌표는 당연히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겠지. 맞지? 근데 잘 봐! 한 번만 증명해봐, 집에서 제발. 증명하면 실력 진짜 많이 들어. 왜? 숫자가 없잖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늘은 거야, 증명이. 문자에 대한 해석 능력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나는 수학 실력을 정말 많이 늘리고 싶다 싶으면 증명을 해보세요. 나올 때마다. 집에서 꼭 다시. 반드시 막힙니다. 자기가 막히는 걸 알아내는 게 진짜 공부야. 아, 내가 여기서 식에 대해서 정리를 잘 못하는구나. 진짜 심화 문제는 다 식이야. 숫자 없어. 숫자로 되는 건 거의 없단 말이야. 그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를 많이 풀어도 당연히 늘지. 근데 증명을 하면 되게 많이 늘어요. 진짜 네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정말 어렵거든, 증명이 사실. 정확히 알아야 돼. 뭐든지 다 증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실력이 엄청 늘 겁니다. 진짜야. 효과가 최고라고. 10을 투자했는데 100이라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증명이 최고인 것 같아. 실력 늘리려면. 그냥 문제 푸는 스킬이 늘리는 게 아니라 식에 대한 그런 해석 능력이 계속 늘어나거든, 진짜. 그게 수학 실력이거든. 해봐, 제발 좀. 보기 편하지? 막상 하려면 안 돼. 보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당히 진짜 듭니다. 막히면 다시 한번 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공식. 그거 유도할 수 있어? 아니요. 결론은 알아? 아니요. 자랑이다. 결론은 알지? 결론은. 너만 몰라, 인간아. 결론을 아는데 그걸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 대박이야, 그거. 그거 되게 상당히 복잡하거든, 그 공식. 한번 해봐. 다음 시간. 직선에 막는 시간 할 때 하긴 할 건데, 알겠지? 증명 계속 해봐. 하면서 늘어. 이렇게 수선을 내려. 이렇게 수선을 내려. 봐봐. 수선 내리면 수직이 되는, 이게 평행선이 되는 건 알아. 인정하죠? 그런데, 이 좌표가 x1이고 이 좌표가 x2고 이 좌표가 x잖아. 그러면 이 그림이 그냥 이 그림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언제 배웠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 그림을 돌려버리면 이 그림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거 대 이것은 이거 대 이런 거 배웠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M 대 N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의 P의 좌표의 X좌표, Y좌표 구할 때 그냥 X좌표는 다시 수직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 구하는 방법과 똑같네. 이 방법 그대로 해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라고. 결국 내분점, 외분점은 좌표 구할 때 X좌표, Y좌표랑 아무 관련 없어. X는 X끼리 하고 Y는 Y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P좌표의 X좌표, Y좌표는 그냥 이식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야. 굳이 또 증명할 필요 없다고. Y좌표는요. 다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게 Y2고 이게 Y1인데 이게 Y잖아. 그럼 똑같이 얘도 평행이니까 이 그림이니까 얘도 M 대 얘가 N이겠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Y좌표도 MY2 플러스 NY1이라고 되는 겁니다. 증명 끝. 알겠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합시다. 이는 그렇다. 뭐라 할까? 이 점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구하세요. 뭐 어떻게 한다? 더해. 됐나? x만 봐, x만 봐. 엇갈리게 곱해. 마이. 더하기 3. 오케이? 엇갈려. 2 곱하기 5. 2 곱하기 3.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연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외분점은요? 더 쉽지. 내분점처럼 여기다 뭐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 왜요? 증명해 드릴게요,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다시. 외분점 공식은 여기는 공식 자체가 중요하다 했어. 여기가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로. 그게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야. 왜 그런지 봅시다. 똑같은 그림에서 외분점이니까 당연히 여기 아니면 이 바깥에 A의 왼쪽 아니면 B의 오른쪽에 찍혀야 되는 거야. 이것을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잘 봐라. 당연히 M이 더 크지. 이 M이 뭐냐면 내가 바깥에 점을 찍었을 때 P부터 A까지의 거리의 크기야. 크기. 3대 1이라면 만약에 A부터 3, B부터는 한 칸이야.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여기 찍히면 되겠니 안 되겠니? 죽어도 안 되지. 왜? 여기 찍히면 A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 무조건. 3대 1이라는 얘기는 A와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이렇게 들어. 3대 1로 외분한 점은 A부터가 더 멀다는 얘기야. 그래서 B에 더 가까운 점을 찍어야 돼. 외분점 중에서. 그럼 B에 가까운 점은 당연히 B의 오른쪽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내야 돼. 그냥 외분점은 바깥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이쪽인지 이쪽인지도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숫자로. 알겠어. 알겠어. 보자. 다시 증명한다. x1, x2, x3. 그러면 결국 PA 대 PB가 M 대 N이란 말이야. 하는 건 똑같아. 맞아. 그러면 PA의 길이는 X 빼기 X1이고 P2는 X 빼기 X2고 이게 M 대 N입니다. 알아듣겠니 여기까지? 이렇게 푼다. 이거 먼저 쓸게. M, X, X2 N, X, X1. 난 누굴 찾고 싶은 거야? 누구? X 찾고 싶은 거지. X. 정리한다. MX, MX2, NX, NX1. 넘긴다. MX 빼기 NX. 넘어간다. MX2 빼기 NX1. 다시 묶는다. 나눈다. X는. 잘 봐라. 부호 바뀌었지. 제 결론입니다. 이게 내분점. 이게 외분점이야. Y를 안 할 거야. 똑같은 거니까. 결국 알겠지? 그래서 항상 외분점이 이렇게 됩니다. 백입니다. 외우셔요. 그러면 니들 이제 중점 좌표라는 게 배웠어. 또 중점 좌표 어떻게 구했지? 얘 중점은 어떻게 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왜 중점 좌표가 더해서 나누기 입니까? 그 말은 중점이라는 얘기는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러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맞아. 1에다 2 곱하니까 x2, 1에다 2 곱하니까 x1, 이거다 곱하니까 y2, 이거다 2 곱하니까 y1. 결국 니들이 알고 있는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점 좌표가 더해서 나누기 2가 됩니다. 알겠죠?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식이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 외워야 되고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게 내분점. 마이너스일 때는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암산해요. 계산하다가. 특히 A좌표, B좌표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음수 있을 때야. 음수일 때 암산하지 마. 거의 100%까지 아니지만 정말 많이 틀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써. 그런 다음에 곱하기 해서 하면 안 틀려.
아, 선생님, 저는 암산이 돼서. 그러다가 맨날 숫자 이상하게 틀려. 알겠지? 그러니까 암산하지 마. 이건 내분점, 외분점 웬만하면 알겠지? 양수 상태. 좌표가 다 양수면 암산해도 안 틀려. 근데 음수와 양수가 섞인 상태에서는 특히 외분점 구할 때야. 내분점 그래도 괜찮은데. 뒤에 빼기 때문에 빼기에 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또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암산하지 마. 안 하면 돼. 별 차이도 없고, 시간 차이가. 내가 말했잖아. 암산에서는 시간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 암산으로는. 너무 더럽다. 에이씨, 빨아야겠다. 무게중심 뭔지 알지? 무게중심 뭡니까? 무게중심 찾는 방법. 침묵은 금이다. 세 중선의 교점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 외심은 어떻게 찾니? 왜? 심은 어떻게 찾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내심은 어떻게 찾니?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얘는 다 틀려, 그러면. 외심, 내심 나오면. 모르잖아. 그걸 뭘, 내심이 나오는지, 외심이 나오는지 모르면 문제 못 푸, 그거 진짜, 그거 몰라서 틀렸다는 건 아니라, 그걸 모르는 순간 겁이 나잖아. 내심, 외심만 나오면. 아, 내가, 이게 대체 뭘 물어보는,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시작하는 거지. 기억을 해. 까먹더라. 지금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까먹으면 되지. 그럼 다음에 또 나올 때 또 외우고 또 까먹다 보면 한 5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우게 돼요. 그게. 사람이란 게 똑같지. 어쩔 수 없지. 한 번 외웠다 해서 그게 평생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나올 때마다 그냥 외우려고 노력을 하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암기가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 다음 시간에 애매하네. 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지? 여기서부터 외심, 내심, 무게중심도 설명해야 돼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또 가? 이게 지기. 네, 빨리 갔다 오세요. 10분 뒤에. 아, 3시간.